안녕하세요. 지식재산학원의 박승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작권에 대해서 학습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저작권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의 정의와 저작권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작권 두 번째 저작권에 대해서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입니다. 즉, 보면 주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간, 인공지능이라든지 동물 등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창작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저작권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계약 때문에 저작권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작권 교육에 대해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저작권 이런 거, 학생들이 지켜야 할 저작권 이런 거 검색하시면 1분짜리 내지 30초짜리로 저작권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고 저작권 위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맨날 뒤에 캡처나 녹화 이런 거 금지한다고 적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작권은 종류가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고, 먼저 저작인격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를 저작인격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감정이나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창작물은 이름이 예를 들어서 작사 작곡이라 쳤을 때 작사 자체를 박송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죽거나 한들 아니면 또 딴 사람한테 준들 그 이름이 박송은 이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제 감정이나 사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만든 사람의 고유한 그 권리로 지속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저작인격권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공표권입니다. 공표권은 뭐냐면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권리인데요. 침해 예시를 보면 저작자가 공표를 원하지 않는 저작물을 공표를 해버린다면 이게 저작권 중에서도 저작인격권, 공표권 침해에 대한 예시입니다. 두 번째가 성명표시권입니다.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필명으로 표시한 거를 본명으로 바꾸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가명으로 저는 박성훈이지만 저 유튜브 자체가 송알TV잖아요. 제가 송알TV로 그걸 냈는데 여러분들이 제 이름 실명을 공개해버리거나 바꿔서 안내해버린다면 성명표시권 침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동일성 유지권입니다. 본래의 모습 그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시가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는 경우, 그러니까 원래 제가 시나리오를 짤 때는 비극적으로 끝나는 시나리오를 짰는데 다른 사람이 희극으로 바꾸게 된다면 이것도 저작인격권 중에서 동일성 유지권 침해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나요? 세 가지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이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작인격권 종류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저작재산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작권 하면 저작재산권, 여러분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저작권 하면 저작인격권이라든지 저작인적권이 있는지 잘 몰라요. 다 재산권만 있는지 알고 있는데
저작재산권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지금 46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참고하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주는 권리입니다. 경제적 이익, 저작재산권, 그러니까 저작권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보호해주는 권리를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동안과 사망 다음 해부터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앞에 했던 산업재산권보다는 훨씬 많은 존속기간을 가지고 있지요. 이거를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다시 저작재산권은 지금 교과서 기준으로 7가지의 종류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7가지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입니다. 이 7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할 건데요.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그 다음에 전시권, 2차 저작물 작성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로 복제권이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를 복제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사례로 그 침해가 되냐면 저작자 허락 없이 마음대로 캡처, 복사, 녹화, 녹음하시면 복제권 위반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캡처나 녹화 금지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 중에서도 저작재산권의 복제권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너무 많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가면서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두 번째가 공중송신권입니다. 공중송신권이 뭐냐면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해 제공할 권리를 공중송신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침해 사례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에게 링크를 걸어 재생 가능하도록 링크를 걸어가지고 무제한 재생해 볼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저작권 중에서도 공중송신권 위반 행위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게 있냐면 중계권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봤을 때는 남학생 기준으로 UFC, 뭐 여학생 기준으로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만약에 외국에서 중계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한국에서 방송하기 위해서는 그 중계권이라는 걸 비용을 지불하고 인공위성으로 우리 채널을 잡아주는데 그러면 너무 범위가 커지고 짧게 말하면 드라마 같은 거를 공중파에서 나오는데 그거를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 TV에 실시간으로 그 송출시키면 공중송신권 위반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나요? 쉽게 생각해서 공중파에서 나오는 거를 제가 링크 걸어가지고 그거를 무제한으로 여러분들이 재생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면 그거는 저작재산권에서도 공중송신권 위반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전시권인데요. 전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원작품 혹은 그 복제물을 공중에 직접 보여줄 권리인데 이 침해 사례가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만든 저작물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변형하여 전시한다면 침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만들 건데 도면을 2차원 상으로 그렸는데 그거를 3차원 상으로 그대로 변형해서 전시하면 전시권 위반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저작물 작성권입니다. 자, 2차 저작물이 뭐냐면 밑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작자가 자신의 원작품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권리를 2차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게 해당하느냐? 유튜브 기준으로 자, 1차 저작물 가수의 노래는 가수나 작사 작곡가가
저작재산권이나 인격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다시 내가 새롭게 창작물을 내는 겁니다. 그 예가 뭐 창현의 거리 노래방 아시죠? 이거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해서 새롭게 저작물을 창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2차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뭐 웹툰 같은 거 보면 원작이 있는데 드라마로 약간 변형시킨다. 이거 자체도 2차 저작물에 해당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차 저작권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고 2차 저작물을 창출하셔야 됩니다. 미동의시 2차 저작물 위반으로 2차 저작물 작성권 위반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작 인적권입니다. 저작 인적권은 뭐냐면 직접 창작, 그러니까 직접 저작권을 창작하는 건 아니지만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저작 인적권이라고 합니다. 그 예가 어떤 게 있냐면 가수나 배우, 연기자, 무용수, 지휘자 등이 있습니다. 가수로 쳤을 때 예를 들어보자면 에이핑크, 요새 에이핑크 신곡이 나왔죠? 덤더럼. 제가 에이핑크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자, 덤더럼이 작사는 블랙 아이드 피스랑 정군이 했는데 부르는 건 에이핑크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저작 인격권에 해당하고, 이거를 전달하는 그 감정이나 사상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가수 에이핑크는 저작 인적권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로 봤을 때는 영화 시나리오, 대본, 이게 저작 인격권이나 이런 거 저작 재산권에 해당하는데, 이거를 감정을, 글을 연기로 표현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배우가 저작 인적권자에 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잘 이해하셨나요?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 저작 인적권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뒤로 돌아가서 다시 시청하면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작권 그러면 CCL이라는 게 있어요. CCL 표기는 어떤 거냐면 저작자에게 별도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자가 표시한 이용 허락 조건에 따라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CCL입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 말했듯이 만약에 2차 저작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1차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만약에 그 가수들한테 어떻게 전화할 거예요? 못하잖아요. 아니면 그 저작자를 어떻게 찾아낼까요? 잘 찾지를 못하죠. 그럴 때 보통 저작자들이 편의를 위해서 이런 CCL 표기를 해줍니다. 이런 표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허락을 받지 않고 이 표기가 표시된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하도록 표시해 놓은 게 CCL입니다. CCL 표기의 이 그림을 한 개씩 설명하자면, 첫 번째 이 CC는 저작물 공유 마크입니다.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공유해줄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냥 이게 없다면 이 사람이 저작물을 공유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행위는 될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나 이 저작물을 공유하겠음이라고 표시하는 마크가 CC, 저작물 공유 마크에 해당하고, 두 번째가 저작자 표시 마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표시가 있으면, 이거는 교과서에 없습니다. 저작자 표시는 필기하세요. 저작자 표시는 이 마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름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주세요. 이름과 출처를 반드시 표기한다면 저한테 허락 안 받고 쓰셔도 됩니다. 이런 게 지금 저작자 표시 마크에 해당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동일 조건 변경 허락입니다. 이게 뭐냐면 동일한 라이선스 표시를 조건 하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변경을 하더라도 1차 저작자가 표시해 놓은 그 라이선스를 표시를 해주시면 그 동일 조건에서는 변경이 허락 가능하다라는 표시입니다. 네 번째가 비영리입니다. 비영리는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영리라 하면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걸 영리라고 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그런 걸로 사용하지만 않으면 내 저작물을 마음껏 사용해도 좋다라고 표시해 둔 게 비영리 표시입니다. 이거 네 번째. 다섯 번째가 2차 변경 금지입니다. 2차 변경 금지는 뭐냐면 저작물을 변경 또는 2차 저작물 제작하지 마세요라고 표시해 놓은 게 2차 변경 금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이런 거에서 이런 1차 저작물 1차 저작권자가 이런 표시를 해놨다면 2차 저작물로 만들지 마세요, 내 거 변형시키지 마세요 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허락 없이는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나요? CCL 마크 5개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었어요. 글로 잘 이해를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해서 필기한 내용을 사진 찍어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필기를 막 엄청 잘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업을 완강하시면 하면서 조금 중요하다 싶은 거 필기한 내용을 그냥 자연스럽게 찍어 올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좀 더 수업의 몰입도와 조금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 설정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기 포트폴리오를 제출해 주시고 엄청 잘하라는 게 아니라 이쁘게 막 다 적어라 이런 게 아니라 수업에 참여했다는 그런 어느 정도 선에 확인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수업을 참여했다고 판단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차시가 끝났습니다. 저작권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아셨죠? 배운 거를 까먹지 말고 반드시 복습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수업에 대한 질문이 있는 학생은 위에 떠있는 메일 주소로 메일을 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